자산가라서 여쭤봅니다. 강남 부동산 폭락할까요? 강남 부동산은 절대 폭락하지 않습니다. 달천님, 네. 제가 경매 병아리인데요. 네. 제가 듣기로 달천님의 경력이 11년 차 경매 부동산 전문가시고 지금 처음 수강하셨던 분이 3년 만에 자산이 100억이 됐다라고 들었어요. 네, 그런 분이 있죠. 그럼 강남 부동산 네. 폭락할까요? 강남 부동산은 폭락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뭐 수요, 공급, 정책, 금리, 유동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. 저는 이런 심리도 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다른 걸 떠나서 하나 여쭤볼게요. 내가 돈이 많아. 그러면은 이런 지방 아파트 100채를 살 것 같아요?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것 같아요? 그럼 저는 강남으로 갈 것 같아요. 강남으로 갈 것 같아요?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의 집을 노원구, 성북구, 강북구, 강서구 이런데 한 대여섯 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. 그거를 사는 것과 그냥 서초구, 강남구 어떤 거 살 것 같아요? 살 수 있다면 서초, 강남이죠. 그쵸. 네. 네.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정확히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. 즉, 이 인간의 욕구, 욕망이 가장 중요한데요. 인간의 욕망의 끝이 바로 강남 아파트예요. 물론 비싸거든요. 그 콘크리트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. 한 평에 1억이 넘는다는 게 저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살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조금 쪼들리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? 부자가 좀 살 수 그렇죠. 아무리 쪼들려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럼 어차피 부자가 사는데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든 뭐 어떻게 가격 변동이 있던 어쨌든 인간 욕망의 끝은 강남 아파트고 모두가 원하는 재화 자산은 상대적으로 빠지기가 무척 어려워요. 아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좀 안 좋잖아요. 다들 사는 것도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.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? 폭락하면요? 네. 폭락하면 망하는 거죠. 강남 부동산이요? 아니, 사실 강남 부동산 저도 없어요. 제가 무슨 강남 부동산을 올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보유한 적은 있어요. 근데 제가 걔를 팔고 정말 무척 후회를 했거든요. 소주를 한 일주일 동안 마신 적이 있어요. 그걸 팔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. 근데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부 지역 또 서울 일부 지역 그런 지역들은 매물이 조금씩 적체되면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심리가 얼게 되고요. 간간히 거래도 낮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런데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에 제 지인분들을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도와드린 게 최근이에요. 그런데 정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거래도 잘 되지 않지만 오히려 거래가 됐다고 하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업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. 아 그럼 경기가 지금 얼어붙어 있다라고 느껴져도 네. 강남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네. 게 실제 시장 상황이기도 한 네, 거죠. 절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요.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팔고 나면 후회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팔면 내가 쟤를 다시 살 수 없을 거야. 팔면 내 아들, 딸한테 다시는 물려줄 수 없을 거야.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요. 그리고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소중한 자산, 1급 자산을 쉽게 던질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. 그걸 이제 좀 바꿀 수 있으려면 공급을 해주면 돼요. 근데 서울 아파트에 정말 입지 좋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재건축, 재개발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동안 이 재건축, 재개발을 장려했을까요? 막았을까요? 막았어요? 정확해요. 네, 지난 한 6년 동안 공급이 너무 없었어요. 특히 강남 서초 쪽은 더 하고요. 지금 또 최근 둔촌주공 사태 보셨잖아요. 다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니 해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공사 현장 실제로 멈춘 데 많거든요. 그럼 공급이 자꾸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. 이 상태에서 폭락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또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. 이미 공급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네. 폭락만 기다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인 거 네네, 맞아요. 확률이 좀 높겠네요. 네, 맞아요. 물론 서울 외곽 지역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속된 말로 던지는 매물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그 지역별로 정말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제가 궁금한 건 이제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가격이 절대 좀 떨어지지 않는 장소인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강남 외에 이제 다른 서울 지역이나 서울의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도 지금 사도 될까요? 그런 외곽 지역은 실제로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발품만 조금 팔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을 확률이 무척 높아요.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의 한 아파트가 시세가 8억이야. 그런데 이게 7억에 나와 있어요. 그럼 1억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8억은 로얄층 로얄동일 수 있고요. 7억짜리는 비로얄동의 1층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원래부터 애초에 시세가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정확한 기준을 잡고 걔보다 싼 거를 찾으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왜냐하면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 중이시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충분히 매물들을 직접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직주 근접이거든요. 내가 좀 빠르게 통학이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면 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지금 강남 외에 다른 서울 지역에 조금 발품을 잘 찾으면 나름 값싼 이제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뭔가 20대 이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서울은 좀 접근이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실은 많이 들긴 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런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에서 뭔가 진입해볼 수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이 있을까요? 크게 그럼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일단은 서울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아무리 외곽에 있는 구라 하더라도 일단 비싸요. 저도 예전에 정말 그 1층에 전세 1,500만 원짜리 살면서 도대체 서울 아파트는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걸까? 이런 맞아요.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지금 서울 아파트는 무척 비싸기 때문에 꼭 아파트에서만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. 아파트 대체제로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빌라라는 게 있어요. 빌라도 무조건 선입견만 나쁘게 가지실 것은 아니에요. 빌라도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주차도 편하고 전월세가 아닌 내 집으로 살면서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빌라 상품들이 있거든요. 그쪽이나 아니면 2룸, 3룸의 오피스텔도 있어요.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건 맞아요. 꼭 아파트만 고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해서 저축만 하게 돼요. 10년, 20년. 그러면 또 올라있고 악순환이 되니까 이걸 제가 뭐 에셋 파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작은 오피스텔이 됐건 빌라가 됐건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을 한번 취득을 해보면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갈아타기 형식으로 가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. 아 그러면 지금 꼭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양한 형태로는 네. 충분히 진입 가능한 영역이 아직 있다라는 네네 거.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스킬을 익혀두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. 좀 같은 부동산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따로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네. 흔히 우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죠? 보통 부동산 중개소? 맞아요. 네. 중개업소에 가서 저 얼마가 있는데요. 어느 지역에 무슨 동에 방 3개짜리 화장실은 뭐 2개가 돼야 되고요. 막 이런 조건들을 얘기할 거잖아요. 근데 들어보면 실망할 확률이 무척 높죠. 비싸. 그죠? 너무 네. 비싸니까. 내가 가진 돈 이만큼인데 중개사님이 말씀하는 건 이만큼이에요. 아 그럼 나 대출 어떻게 받아야 되지?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레버리지 활용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 있고요. 전세보증금, 타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굳이 당장 입주할 게 아니라 한 2년 내지는 많게는 4년 정도 텀을 두고 전세보증금을 안고 매입을 하면 집값의 한 30-40% 정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서울의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을 매입할 수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자산 자체를 경매라는 스킬로 아예 싸게 살 수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인데 어떤 문구, 뭐 문구류든 뭐 생활용품이든 가장 싼데 딱 떠오르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? 가장 싼데요. 어. 중고? 중고나라? 중고품을 주로 사시는군요. 좀 더 네, 싸게 싸게. 그렇죠. 산다면. 그럴 수 있어요. 네네네. 물론 아파트도 중고품이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전자제품 살 때 다나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최저가부터 쭉 뜨잖아요. 그래서 굳이 같은 상품을 단돈 10,000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. 어차피 같은 상품이라면 가장 싼 상품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겠죠.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저는 다이소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
같은 상품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부동산. 얼마든지 있잖아요. 그게 바로 부동산으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. 그런 부동산도 똑같이 일반 우리가 기성품을 사는 것처럼 네.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있습니다. 있다. 네, 그게 바로 부동산 경매와 공매예요. 네. 경매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살 때 중개업소에서 산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중개업소로 가지 않아요. 법원으로 가요. 내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관할 법원인 남부지방법원으로 가는 거예요. 가서 거기가 뭐 화요일, 목요일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강서구에 나온 아파트의 입찰이란 걸 해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면 똑같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경매거든요. 그래서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다. 근데 그 방법이 뭐 대단히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지금 벌써 법원 가고 네. 낙찰이라는 그쵸. 단어를 들으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. 그쵸. 진짜 그래서- 병아리라서 알았어요. 낙찰 경매 너무 어려워요.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. 벌써 끄고 나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오늘은 저희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보고 네. 이제 서울 아파트가 음. 결국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는 아니다. 폭락하긴 쉽지 않아요. 네, 네. 공급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급이 많을 수 있는 시그널이 아직 없어요. 3기 신도시도 아직 좀 멀었거든요. 특히 투자 수요는 이제 거의 없어요. 대출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? 또 2주택 이상만 갖고 있어도 다 막 세금 폭탄 맞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거주라면 적정선에서 진입해도 진입해도 좋은 시기이다.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병아리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